네,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체기 증시 콜센터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만남이라 좀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결국 오늘 양 지수 1%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연일 계속해서 시장이 좀 급락을 좀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피곤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부분에서 국내 시장이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장기화로 인해서 특히 이제 에너지 쪽 관련해서의 제재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EU와 같이 해서 러시아의 그 에너지들을 공급하는 거, 이게 수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좀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의 그동안의 의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 하루 만에 우리 중단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독일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단을 당장 하루아침에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시장이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려를 좀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급등을 하고 폭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한 90% 정도 폭등을 좀 했습니다. 이게 런던 거래소였죠. 러시아의 이제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되다 보니까는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이 가격이 톤당 55,000달러까지 치솟은 그런 부분이죠. 2007년도에 51,800달러였는데 이걸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니켈 관련된 또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상승을 하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도 급등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게 이제 세계 수요 약 10%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니켈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차트 쪽에서 런던 쪽이죠. 니켈 현물 가격이 좀 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봉을 봐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월봉을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만 해서 70% 이렇게 이제 장중에는 이제 90%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초급등을 좀 하면서 니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JP모건 쪽에서 보고서가 좀 하나 나왔죠. 16일에 7억 달러, 약 8,522억 상당의 러시아의 국채 상환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지금 바닥이 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가 16일 정도로 해서 디포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부채를 상환할 그 충분한 예한 보유액이 한 6,4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방에서 대부분의 자산들을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압박을 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달 하루 만에 지난 28일이었죠. 하루 만에 루블의 가치가 30% 급락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루블화가 약 한 90% 정도 폭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루블화의 폭락으로 해서 해외에서의 루블화의 가치는 70%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러시아 정부라든가 기업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의 부채가 70%가 불어나버린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초미의 관심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JP모건 쪽에서 모든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완전히 지금 보내버리는, 그냥 힘들게 해버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차 회담이 끝났죠. 근데 3차 회담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로 하는 것을 방안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이 어때요? 철수를 하는 것을 과제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런 의견들을 좁히지 못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 단지 진짜 인도적 통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4차 회담을 또 하자라고 했는데, 또 4차 회담에서도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올까라는 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양보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차 회담도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 의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그 통상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단하는 법안을 좀 합의를 좀 했습니다. 그 초안을 보면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더 높은 관세를 물리는, 그래서 권한을 좀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입품에 대한 물리는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했고, 미국 무역 대표라든가 미국 무역 대표에서는 러시아의 WTO죠, 회원국 자격을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WTO 가입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래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이 수입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WTO 러시아가 된다 하면은 조금 또 다시 또 러시아 관련된 이런 에너지라 이런 것들, 또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도 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8일부터 해서 8일부터 러시아의 중앙은행, 그다음에 국부펀드, 러시아은행 등에 있어서 거래를 중지를 하겠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완전히 대대적인 제재가 지금 강력하게 초강력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적인 그런 변수보다는 국외적인 좀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내 시장이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지수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국내를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지수보다는 유럽 쪽에 좀 지수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고도 쉽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 전쟁이라는 게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차트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유로 스톡스 좀 차트를 좀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 11월 18일이었죠.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어젯밤에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4% 넘게 4.75%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 넘게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특히 또 여기서도 보시면 1월 달이죠. 올해만 지금 들어와서도, 자, 연봉을 좀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 넘게 지금 빠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에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로스톡스를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 계속 빠졌지만은 이번 주 좀 기점으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정도는 조금 주가가 좀 안정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보시면은 독일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20% 넘게 지금 빠진 그런 흐름인데, 자, 연봉을 좀 봤을 때 이것도 22%가 넘게 좀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죠. 또 일봉을 봐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좀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반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또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닥스 지수를 봐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다음 주 정도는 좀 안정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지수로 좀 봤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지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 넘게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지수 나스닥도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점점 거래량이 지금 동반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좀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와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P 500도 그 비슷한 지금 흐름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국내 이제 시장의 이제 지수를 좀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 대비해서 잘 좀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조금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는데, 지금 0.63%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구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어제하고 지난번에 좀 하락세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이 긴축이죠. 긴축을 하게 테이퍼링 하겠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다가 계속해서 신호를 좀 줬었죠.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위원회에 좀 방지를 하면서 또 세계 미국에서의 신호를 준 거를 미리 어느 정도 방어를 선행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11월 달에 올리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 비해서 선행해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봤을 때 20% 넘게 좀 빠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세가 나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반등을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란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할 때가 항상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기회였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시장에다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타격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기회로 좀 한 번씩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2,591포인트가 1월 28일이었는데 저걸 깨더라도 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등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좀 빠지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좀 빠진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 대비해서 좀 올라와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향을 좀 틀려고 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좀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 상당히 좀 힘을 잘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정도 방향을 좀 잡고 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거기가 기회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께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단순하게 어느 정도 길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오히려 또 투자하시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말 도움 말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우리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이 증시 콜센터라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비자 불만을 해결해 주듯이 정말 든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유럽 증시를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반등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시장은 현재 문제가 없는데 지수가 조금 선행해서
시장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섹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우선 니켈 가격 폭등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관련 테마, 섹터는 어떤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테마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철금속 쪽으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묶여 있는데요. 뭐 황금 ST라든가 그다음 UST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저기죠. 니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황금 ST 같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조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그 또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동반으로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워낙 급등이 좀 많이 좀 올랐고 뭐 UST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한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황금 ST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제 매도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하고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트레이닝으로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거를 끌고 간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니켈 가격이라는 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당장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의 제재가 빨리 뭐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재는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황금 엑스트라든가 UST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순고르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순고르기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포착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S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주로서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이게 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밀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달만 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3% 이렇게 급등한 경우가 참 드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요.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도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은 이렇게 한 달에 많은 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가격 상승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831달러 요거를 지금 눈앞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도 사상 최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사료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대도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봉을 봤을 때 2012년 8월 달했죠. 1778 요거를 지금 깨고 지금 눈앞에 지금 다고 있는 그런 부분 지난달에 깨려고 하다가 이번 달에 지금 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주들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유가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100달러 이 정도 넘어가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2008년도에 146달러 배럴 요거를 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0, 160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거 깰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에너지 쪽에서도 갑자기 지금 이 원전의 폭격을 받으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쪽도 좀 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 가져볼 섹터까지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니켈 관련주들, 오늘 지금 티플렉스랑 황금 ST 시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다.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사료주하고 에너지주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름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테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는 금수수라는 별명이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현재 지금 사료주가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료주나 에너지주에서 지금 진입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좀 어떤 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료들 중에서도 이제 미래생명장어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치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뭐 한일 사료라든가 팜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현재 사료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 대비해서 좀 시세가 조금 덜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그렇게 좀 밀리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현대 사료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죠. 양계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오리 등의 이 사료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붙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이기 고조가 계속되면서 밀 생산량이 급감을 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달에 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적인 이런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그 시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흥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도 조류독감이 좀 확진이 됐다라는 게 좀 기사가 좀 나왔었고, 뭐 지난달에는 뭐 하동에서도 좀 오리 농가에서도 조류독감이 좀 확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에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금 시즌이 조류독감이 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회사의 뭐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채 비율이요 100%가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800대를 또는 뭐 1,700대, 또 많게는 2,000대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좀 지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는 적자였는데 2021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의 설립 같은 경우도 83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주가가 이평선이 50, 20, 60간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살짝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가 파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하면서 조정도 좀 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 상승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정 기간도 좀 비슷하죠. 여기에서의 조정 기간하고 또 여기에서의 그 조정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동이 좀 크게 올라가면서 고점과 그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이제 전 고점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5월 6일에요 22,400원을 지금 세웠는데, 이것을 좀 향해서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정도 가격이죠. 22,4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보시면은 오늘 이제 장중이 4%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일선이라든가 11선 정도, 이 정도에 오면은 5일선과 한 번, 그다음에 11선에 한 번 해가지고 분할로서도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간다고 하면은 자 21선이죠. 16,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대 사료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코드는 016790이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배당 그리고 작년에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지금 이 목표가로는 전 고점이 22,400원대를 잡아주셨고요. 이 손절가로는 12,400원 선이 맞을까요? 제가 잘 들었을까요? 전문가님? 손절 라인은 16,9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12,900원이 지금 52주 최저치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근을 손절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라고 소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장 어떻게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오늘 장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잘 버텨지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선행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2,591포인트를 장중에 깨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타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분할로서 마음 편하게 한 번 정도는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시장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항상 기회였던 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들이 워낙 많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마음 편하게 한번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순간 우리 양 지수는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체계 증시 콜센터였고요. 오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